워낙 뭐 이제 저무는 모델이라 문 닫아. 영업 이제 문 닫거든요, 좀 있으면. 따다따따따. 아이고. 이상한 벌레들이 이렇게 많어. 인상을 좀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짝반짝. 야. 별빛이 내린다. 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뭐 누구나 다들 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아마 이번 달 안에 10세대로 진화한 W223 S클래스 모델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W222라고 하는 이 세 개. 왜 가져왔냐? 사실 이 모델은 S560E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 모델이라서 S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은 얼마나 장점이 다분하고 어떤 매력이 있고 벤츠가 앞으로 EQ 파워, 뭐 EQ 부스트, EQC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동화에 대한 흐름이나 맥락을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을 사고 싶으시면 거의 끝물이라서 뭔가 할인도 좀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이 디자인적 취향이나 그런 게 좋으시면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장에 들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세대로 진화한 최근 이제 등장할 모델, 그 모델을 영상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크롬으로 들어온 이 프론트 그릴, 그리고 여기 끝에, 보니 끝에도 이렇게 삼각별 엠블럼을 2개나 달고 있습니다. 근데 앞모습을 보시면 이 헤드램프가 좀 특징적이고 기술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제 시승을 켜면 이 세 줄이 깜빡깜빡 하고요. 한쪽 헤드램프에 무려 84개나 되는 LED가 들어가 있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입니다.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보시면 평소에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방향지등을 켜면 이 세 줄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PHEV 모델이지만 외관상에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앞핸더 쪽에 EQ 파워라는 벤츠의 전동화 브랜드 엠블럼이 달려있고 그 외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타이어 S560E 모델이라서 타이어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이글 F1인데 앞 타이어는 24540R 20인치가 들어가고요. 타이어는 27535R 20인치입니다. 네, 이 모델은 뒷바퀴 굴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 안쪽으로 주유구를 개폐하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저 안에 발생되어 있는 가스를 제거하고 주유구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지금 가면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플러그인 하는 구멍은 어디 있느냐? 짠, 이 뒷범퍼 이 오른쪽 이 구석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요. 요걸 젖히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2.4톤에 가까운 무게지만 최대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약 시속 140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도 있고요. 자, 트렁크는 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면 이렇게 열리고요. 야. 왜 안 되지? 원래 발로 차도 닫히는데 열리는 것만큼 인식이 아주 잘 되진 않네요.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여닫히는 속도가 꽤 빨라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죠. 이 S560E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한 그런 게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395리터예요 400리터가 채 안 되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계단처럼 뿔쑥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골프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작긴 하죠. 이걸 들어 올려보면 직물로 꼼꼼하게 마감한 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뭐 되게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뭐 기념품 막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정용 소켓을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소켓에 이제 가정용 소켓을 꽂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타보면 운전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안락하고 편하고 고급스럽고 모든 밸런스가 뛰어나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차거든요. 그런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품은 S클래스는 어떤지 끝물이지만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자, 앞뒤 문짝 모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예요. 귀한 분들 모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탔는데 문 이렇게 꽝 닫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딱 닫을 때 이렇게 그냥 스르륵 갖다 대기만 하면 닫히는. 이 뒷좌석의 오른쪽 시트는 지금 종아리 받침대도 올려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뒷좌석 왼쪽은 이렇게까지 오른쪽 좌석처럼 상석은 아니에요. 종아리 받침대 같은 건 없고요. 그냥 편합니다.
우선 이 헤드레스트의 목베개의 쿠션감 자체가 상당히 편하고요. 지금 가장 등받이 각도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어지간히 뒷좌석이 편한 차들의 이 시트보다도 쿠션 감각 느낌도 너무 안락하고요. 꽤나 좋은 소파 위에 정말 이렇게 푹신하게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도 쩍벌이 되네요. 네네. 자, 뭐 뒷시트의 옵션 사양 같은 거는 뭐 모니터도 이렇게 뒤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 거울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는, 열면 이렇게 각도 조절되는 화장 거울도 있습니다. 쇼핑거리 고리도 있고요. 독서등 같은 경우에는 터치는 아니고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손잡이 이런 데에도 가죽을 다 둘러서 아주 고급스럽고 잡는 느낌이 좋죠. 자,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로 실내 정숙성을 챙기고 있고요. 뒷시트마저도 통풍과 열선 3단계 달려있고 메모리는 3개나 됩니다. 좋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지금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이 센터 터널 뒤쪽으로도 2개나 있고요. B필러에도 송풍구가 또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차의 컨셉이 충실하죠. 이걸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앞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냥 보시면 느껴지시죠? 자나요? 피곤한데 편하네요. 근데 이 시트가 정말 너무 편해요. 안락한 뒷시트의 정점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 S클래스 뒷좌석 한번 앉아보시면 됩니다. 뭐 가죽 재질, 질감, 마감재 그런 것들은 되게 호화스럽구나, 너무 사치스럽구나 싶을 정도고요. 다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놨고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왕방울 LED 은은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켜졌다 꺼졌다가 아니고 이렇게 누르면 보이시죠? 천천히 밝아졌다가 끄면 또 천천히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길이 연장도 충분히 되고요. 이쪽에 또 있습니다. 세단이면서 이렇게까지 햇빛 가리기에 신경 쓰는 차 모델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S클래스는 그렇습니다. 12.5인치 계기판과 12.5인치 터치는 되지 않아요. 터치는 되지 않는 모니터가 하나의 패널 유리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티치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이게 뭐야, 눈에 띄는 같은 그런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산타페시아도 보이시죠? 쭉 보시면 패널과 패널 사이도 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를 해서 잘 꾸며놨습니다. 스티어링이 크고 여기는 나무, 가죽으로, 주로 운전할 때 잡는 쪽은 가죽으로 둘러놨고요. 반자율주행 장치 관련한 버튼과 다이얼들,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다이얼들입니다. 계기판의 정보창 그리고 테마 같은 것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조그 셔틀 같은 이걸로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조그 셔틀로는 모니터의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운전석, 동반석 다 마사지 시트도 되고요. 더불어서 이쪽에도 보시면 이 다이얼과 이 터치패드 같은 이런 걸로도 메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관련한 메뉴도 들어 있습니다. 충전 설정 가능하고 뭐 에너지 흐름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이렇게 타코미터 밑으로 배터리 잔량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좋은 차들의 상징인 이 바늘 시계도 가운데 에어벤트 동그란 송풍구 가운데에 들어 있고요. 보시면 확실히 클래식하고 좀 나온 지가 좀 됐나 싶은 그런 어떤 아빠차, 할아버지 차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시계는 야광인가요? 아닙니다. 야광 방수 그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야광이 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밤 되면 조명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시계는 야광이지. 그건 이따 나이트 드라이빙 할 때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시계가 정말 야광인지, 아마 불 켜면 여기도 불이 들어올 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앞으로 보여줄 전동화 모델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나 느낌이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좀 짚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S5602를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S5602는 PHEV 모델이라서 몇 가지 특화되어 있는 주행 모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E모드, E세이브,
차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말 그대로 그냥 자동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도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두고 다니시면 되는 모드고, 배터리, 전기모터, 내연기관 엔진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파워트레인을 구동하고 나눠 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순수한 전기차 모드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할 수 있는 모드죠. 시속 130km까지 순수한 전기차처럼 주행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전기 주행 가는 거리 5km라고 돼 있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끝까지 밟으면 엔진이 개입을 하기는 해요. 이게 2.4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 그리고 뭐 5m가 훌쩍 넘고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가 3.2m나 되는 커다란 벤츠의 기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에서 터지는 토크, 그리고 출력 성능, 그런 것들은 넉넉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하루에 30km 이하라면 연료 한 방울 넣지 않고 편하게 그냥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는 이 세이브 모드입니다. 전기 모터의 구동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배터리를 좀 충전을 적극적으로 하고 아껴가면서 달리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지 모드는 무조건 100% 그냥 엔진 구동으로 달려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회생해동 시스템도 활용을 하면서 엔진 구동도 하면서 배터리가 다 충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달리는 정말 차지 모드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은데 유격도 없고 피드백이 일정해서 이게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 끈끈하게 뭔가 도로에 붙어서 달리는 어떤 타이어 완전히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어서 흡결감이 정확하게 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응이 보이는 핸들링 감각입니다. 이 모델은 뒷바퀴 굴림 모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행 상황과 어떤 노면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끈하고 부드럽고 명민하게 정말 반응을 합니다.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뭐 카메라로 앞 도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뭐 대응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방지턱을 그냥 넘는구나 그래요. 뒷좌석 승차감은 어떨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이따가 제가 한번 타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운전석에서의 느끼는 이 승차감도 정말 고급스럽고 편합니다. 코너를 좀 탈 때는 옆구리 지지대가 볼록볼록 순간순간 올라오면서 몸이 기울어지는 걸 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반응이 빠른데 부드러워. 일부러 차지 모드를 한번 두고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이 개입해서 엔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모든지 엔진 개인 모든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내의 정숙성은 정말 훌륭해요. 전기 모터로만 달리다가 엔진이 개입될 때 그 이질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은 S450에 들어가는 엔진을 품고 있어요. V6 3.0 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요. 9단 자동 변속기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13.5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같이 개입을 해서 최고 출력은 무려 470마력 원저리가 되니까 토크는 77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무지막지하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모델이죠. 조만간 이제 신형 S클래스가 등장할 건데, 그 신형 S클래스에는 벤츠 최초로 파워트레인이 훨씬 전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완벽한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도 등장할 겁니다. 한번 최대한 편하고 안락한 각도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꽤 많이 눕혀지죠. 그리고 이 방석도 높낮이라기보다 앞뒤로 길이 조절이면 됩니다. 이 시트 자체가 우선 크기가 넉넉하고요. 가죽의 질감, 이 시트 쿠션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안락해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가면 저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올 정도예요. 지금 카젠TV의 재림 기자와 함께 시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재림 기자가 운전을 매끈하게 잘하고 부드럽게 해서도 있지만 뒷좌석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보면 이게 넘어요. 턱 넘고 이렇게 내려앉을 때 턱 하지만 이게 그냥 거기서 내려앉는구나 라고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그냥 딱 끝내요. 이 썬루프 자체도 거의 이렇게 누워 있어도 보면 하늘이 바로 보여요. 창문도 크고요. 그래서 이 개방감 자체도 좋고,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전동으로 꼼꼼하게 여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뒷좌석에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31km로 100%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을 매일마다 출퇴근을 하거나 뭐 하루에 주행량이 30km 미만이라고 하면 뭐 연료 한 번 넣지도 않고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주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넓은 트렁크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그게 좀 한 가지 단점이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안락하고 정숙하고 편하고 역시 어떤 플래그십 세단의 기준으로 S클래스를 거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리뷰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고맙습니다.